안녕하십니까.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입니다. 오늘 수요일은 여러분들하고 또 수요 브리핑하는 날이죠. 자, 이런 거 중간에 점검을 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가끔 머리를 좀 식힐 때도 필요하고요. 자, 최근에 갑자기 미국하고 중국하고 가까워진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갑자기 왜 토니 블리컨 장관이, 국무장관이 왜 중국을 갔을까? 그냥 가진 않았을 거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속내는 알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뉴스 나오는 것도 살펴보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들은 증시에 관련돼서만 생각해 보면 되는 것들이라서 다른 부분들은 배제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이 좀 더 가까워진다는 건 서로 필요에 의해서 뭔가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부분이 경제적 관계하고 상당히 영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유 중에 하나는 중국은 지금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데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되는 시진핑 주석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중국이 대만 문제라든지 각국에서 영향력을 미치면서 그 디커플링 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미국은 또 대선이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내용들 더불어서 여러 가지 포함한 달러의 흐름이라든지 물가에 대한 현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오늘 수요 브리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늘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뭐 구독은 덤이고요. 자, 오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방중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서로 디커플링 하던 모습들이 이제 서로 뭔가는 일단 일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합의를 좀 보겠다라는 뜻이겠죠. 제가 볼 땐 분명한 건 경제 부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중국도 필요한 건 경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죠. 그래서 금리도 인하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려면 그래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하고 미국하고 좀 괜찮아지면 다시 한번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예를 들면 우호적인 시장이 형성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뭐 어제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조금 불편한 구석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볼 땐 오히려 중국하고 미국이 좀 가까워지는 것들이 우리나라 반도체 업황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모쪼록 그런 쪽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국의 이익만 지나치게 너무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뭐 하는 기대를 보고 이 부분은 차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얘네들이 어떤 경제 정책들을 서로 예를 들면 교환해 나가는지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증시도 상당히 변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아무려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경제에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계속해서 미국하고 예를 들면 어, 벽을 쌓고 있는 과정에서 한국의 수출이 중국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미국이 좀 풀어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저는 기대가 좀 됩니다. 그러면 또 대중국 관련 우리 종목들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길게 얘기하면 탈이 나니까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이요, 금리를 작년에 같은 경우 동시에 막 인상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좀 각국별로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뭐 캐나다나 호주는 금리를 인상했지 않습니까? 물가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초록색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캐나다, 영국 뭐 대부분이 물가가 빠지지 않고 있어요. 반면에 보면 미국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물가가 상당히 낮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기준금리 거의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될 만한 이유가 별로 없었죠. 그런데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지금도 물가가 상당히 높아요. 뉴질랜드도 포함해서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 계속 금리를 인상을 해서 자기 나라 경제 상황에 맞게끔 물가를 잡아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것들 때문에 너무 여러분들이 뭐 캐나다나 호주나 뭐 캐나다 그 경제 자체가 미국하고 연동이 되어져 있기는 하지만요. 캐나다나 호주나 뉴질랜드 쪽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놀랄 만한 이유는 아니다. 그것이 조정의 빌미가 될 가능성은 없다. 미국이 그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이유는 없고요. 제가 이런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미국의 GDP 플러스 물가가 기준금리 이하로 내려오면 미국은 절대로다가 금리 인상해야 될 이유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연준이 모토로 자기가 나서가지고 경제를 갖다 침체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겠어요? 그럴 만한 이유는 없거든요. 자기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 경제에 부합하는 경제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들이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보면요, 중국은 계속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앞에서 미국과 중국이 뭔가 모종의 교류가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드디어 미국이 정상적인 예를 들면 과정으로 진입하고 있는 거죠. 금리 인상은 더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자꾸 뭐 이번에도 매파적 연준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제가 늘 고민해 보면 그냥 너무 갑자기 풀어놓으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다시 기대 인플레이션이 튀어버리면 물가에 다시 잡는 걸 어렵지 않습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매파적 FOMC를 진행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뭐 매파적이든 어쨌든 저 지표는 경기 선행 지표는 경제를 미리 알려주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 침체를 지금 지나치게 예를 들면 좌시할 수 없는 부분은 FOMC에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역할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물가 나오는 부분. 근데 사실 7월 달 같은 경우 물가 안 빠집니다. 그죠? 미국 사람들 열심히 놀러 다녀야 되고 휴가 시즌이기 때문에 그 다음 부분부터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고요. 혹시 7월 달 같은 경우에서 미국 지표가 조금 물가가 전월 대비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놀랄 필요도 별로 없는 것이다라는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야 당연히 기준금리 동결 하겠죠. 미국이 동결해 줬는데 그렇죠? 예, 그 부분은 너무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절대 금리 인상 우리나라는 더 하기 어렵죠. 특별한 상황 아니면 금리 인상 못 합니다. 지금 부동산 대출이 엄청난데요. 거기서 나가는 이자만 해도 지금 경제를 침체로 만들기가 당연한 이치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가정들에서 지금 한 5, 60만 원 정도 아니면 많은 집들은 뭐 한 100 이상 이런 정도의 비용들이 대부분은 은행에 이자로 추가로 내고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달러는요, 앞으로 계속해서 약세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달러는 이미 피크를 찍은 거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금리를 인상해도 달러가 예를 들면 경기가 예를 들면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제조업 지수가 예를 들면 바닥을 찍었을 때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을 때 그 부분들은 달러가 그 전환점이 시작이 되는 것들, 정책의 변화가 오늘 오지 않겠습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은 끝났고, 금리를 갖다 어떻게 인하하는 과정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먼 미래 선행 지표들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또 미국의 GDP도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도 다시 같이 빠지게 되어져 있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 보면 당연히 경기 침체 과정을 생각해 봐서 달러의 약세를 유도하는 것들이 향후에 미국이 하고 해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도 미국에서도 또 중국하고 교류를 하는 거죠. 왜?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 부분. 미국도 기본적인 예를 들면 물류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훼손시켜 가면서 중국하고 싸우고 싶은 생각이 절대 없는 부분이죠. 그냥 항상 이야기하는 거죠. 야, 우리 국방하고 하이테크 부분 빼놓고는 뭐 다 해보자라는 취지거든요. 물론 중국도 나름 선택해서 접근해 나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아무리 예를 들면 중국의 내수가 크다 하더라도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부분,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고 나서는 중국의 경기도 한 번에 살아나기는 어렵죠. 중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일단은요, 그 부도난 것들을 갖다가 그냥 공산당이 지금 짓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이 해결 다 되고 나면 구조조정을 진행할 텐데 그건 나중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향후에 나타나는 것들은 어쨌든 달러의 약세 현상은 좀 가시적으로 좀 나타나고요. 최근에 잠깐적으로 급격하게 예를 들면 달러가 약세로 진환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살짝 반등이 오는 것들은 적절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우리나라 시장이 조금 조정을 받을 때 달러가 살짝 강세로 오긴 하는데요. 그 부분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앞으로는 제가 볼 땐 일방적인 흐름이 아니라 박스권 형태를 띈 달러 환율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후에는 다시 달러의 약세를 유도하는 모습들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달러 금리 인하 이 부분하고 같이 연동돼서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살펴보면요. PMI 저점일 때, 그다음부터 달러의 약세는 변화가 나타났다. 그렇지 않은 적이 한번 2000 몇 년도가요. 17년도 쪽에 있었는데, 그때는 유로존에서 금리를 많이 인상하고 그럴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나타난 거,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PMI가 대부분 구매자 지수가 안 좋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쵸? 예, 금리를 올릴 만한 이유도 없고, 결국은 제가 볼 땐 그런 거죠.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자체가 달러의 강세 약세를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과정 속에 이 달러 스마일 커브가 우리가 작동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확인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세요?
글로벌 경제 회복이 리스크 온 하면 그 위험자산 선호 현상도 나타날 거고요. 중앙은행이 긴축을 하기 시작을 하지 않잖아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돼요? 완화 이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도 동시에 존재하는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제부터 그런 점들도 많이 바라봐야 되고요.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금리 인하 시그널은 나오지 않겠죠. 정상적인 부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의 GDP 플러스 물가가 금리보다 낮아지는 과정이 나타났을 때 연준은 자연스럽게 그게 팔로우해서 같이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연준이 조정을 하고 있는 것들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한 컨트롤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달러가 약세가 나타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로화가 좀 강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기도 하죠. 세상에 존재하는 우리의 통화 중에 유로화하고 보통 달러가 예를 들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유럽 경기가 상당히 생각보다 좋다고 하고요. BMI 지수, 서비스업 지수는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실업률이 역대 최저래요. 2021년 이후로다. 그래서 그 정도로 달된 유럽의 실업률이 낮다. 다만 제조업 지수만 조금 안 좋긴 한데 독일을 기반으로 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독일 같은 경우가 미국보다 훨씬 어때요? PMI 지수가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나고 있고요. 무역 수지도 어때요? 상당히 빠르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요? 달러보다. 그러니까 유로존 무역 수지가 이렇게 빠르게 개선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OECD 선행지수도 독일이 상당히 빨리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면 유로족 관련돼서 그쪽에서 유로화가 좀 강세로 나타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달러는 또 약세로 나타나겠죠. 유로화 강세의 원인은 지금 예를 들면 낮은 에너지 가격, 그죠? 작년에 같은 경우 상당히 높은 에너지 가격이었대요. 그때 문제가 좀 많이 됐는데 지금 그 모습은 사라졌고요.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인 상태.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 공공요금 같은 경우 못 올렸잖아요. 계속해서 동결하고 해서 국가에서 돈을 좀 지불해 가면서 동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유로화 강세가 달러의 약세를 유발할 것이다 라는 부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수요 브리핑은 대략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꾸 환율 이야기를 많이 드리냐 하면 환율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겠습니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 증시도 좋았고요. 우리나라 무역수도 좋았고요. 뭐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예를 들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느냐, 그리고 달러가 약세가 나타날 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이 상당히 경제가 좀 살아난다라고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오늘 수요 브리핑 어떠셨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뭐 특별한 수요 브리핑 이런 할 때는 대부분 매크로 지표의 흐름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 드리는 것들이라서 특별히 포인트를 딱 집어서 말씀드릴 거 없지만, 어쨌든 전반적인 증시 자체에 큰 악영향을 미칠 만한 매크로 지표는 현재 나오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 리포트도 보이지 않고요. 그런 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요. 편안한 투자 생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들은 투자에 있어서 주식 특히 종목 같은 경우는요. 오버슈트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좀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SK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전략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한번 여러분들은 어떤 개인적인 판단을 내려야 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늘 여러분들의 투자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머니캐리슨 뉴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